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자리를 옮겼더니 세팅이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자, 큐브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예. 큐브 저희가 재작년부터 사용을 했죠. 그래서 계속 사용하신 선생님들은 저희 코딩 스토리 프로그램이 바뀌었으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또 사용 방법이 뭐 약간 다른데 그 스프라이트 불러오고 하는 것만 다르고요. 큐브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뭐 동작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큐브를 처음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저랑 같이 좀 직접 작동을 한번 해보고, 간단하게 코딩도 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러닝온 카페고요. 자, 요 카페에 이제 제가 2023년 추천 커리큘럼을 올려놨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제가 선생님들한테 발송해드린 경우도 있었고, 일단 이제 저학년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뭐 스크래치 주니어, 멀티비디오, 큐브, 로이,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그 전부터 사용했던 언플러그 카드 코딩이라는 게 있잖아요. 걔를 뭐 처음에 하셔도 되고, 스크래치 주니어 다음에 언플러그 카드 코딩을 하셔도 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름 커리를 짜시면 되고요. 스크래치 주니어는 이제 올해 처음 개발을 했고, 여기는 교구가 들어있지는 않고요. 워크북하고 저 스티커북이 별도로 있어서 스티커를 붙이면서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책 4권이고요. 스티커북 포함해서 책 4권이고 다음 주에 교육을 할 거고. 자, 오늘 이제 큐브인데 그 저학년용 큐브가 아니고 고학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교재 교구는 요 저학년용이 나옵니다. 저학년이 나가고 제가 고학년 수업에 쓸 수 있도록 이제 추가 예제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걔를 아직 3.0으로 제가 변환을 안 했어요. 그래서 변환하는 대로 자료실에 올리거나 선생님들한테 개별 발송을 해드릴 거고, 일단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 교재와 교구는 저학년에 사용하는 거랑 똑같구나.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얘가 전부 다 게임 코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또 정의블록을 이용하면서 피지컬 코딩을 하기 때문에 그 정의블록 코딩은 사실 어떤 문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스토리만 연결하는 거고, 피지컬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문법에 따라서 코딩을 하는 거고, 그렇게 좀 섞여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다. 하지만은 추가 예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크래치를 처음 배울 때 뭐 형태라든가 동작이라든가 좌표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그걸 요 큐브 교구를 이용해서 같이 가르치면은 애들이 또 굉장히 재밌어 하기 때문에 그런 추가 예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아이들이 처음에 무대 꾸미기가 익숙해지고, 저학년 용을 처음에는 활용하다가 너무 좀 쉽게 느껴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4차시까지는 무대 꾸미고 하기가 그 기본 작동법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한 4차시 정도는 그냥 저학년용으로 쭉 나가시면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애들이 익숙해지면은 빨리 끝날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학년 예제를 좀 이용하셔서 완전 스크래치 기초를 가르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자, 이제 로이 같은 경우에도 저학년 교재 교구예요. 그런데 지금 추가 예제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일단 이제 엔트리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 로이가 엔트리에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엔트리 인공지능을 로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추가 예제를 많이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그냥 엔트리 코딩 할 수 있게 아니면 스크래치에서도 코딩 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예제들을 계속 만들어서 저학년 교재 교구지만은 추가 예제를 활용해서 고학년 한 뭐 1, 2단계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예제를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얘는 이제 다음 분기 교육할 때 들어오셔가지고 또 한번 보시면 되고, 로이를 가지고 인공지능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러면서 이제 코딩 기초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신규 애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겠죠. 신규 아이들도 할 수 있도록 아주 기초적인 거. 그 다음에 좀 예제를 더 만들어서 기존 아이들은 또 너무 쉬울 수 있으니까 추가 예제를 가지고 별도 미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계속 예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B안 보면은 이제 큐브 코딩 스토리 2로 이렇게 나가시면은 앞에는 스크래치, 네, 2분기 하시는 거고요. 자, 그다음 로이 인공지능, 예, 인공지능 곱하고 얘는 이제 엔트리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크래치와 엔트리 동시에 할 수 있고. 로이 인공지능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학습시키는 거를 좀 배제하고 학습시키게 되면 인터넷 연결도 돼야 되고 그 예제도 이제 몇 개 있지만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는 과정은 여기 곱하고 인공지능에서 여기서 이제 많이 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이제 좀 같은 교구지만은 다른 커리큘럼과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코딩하고 언어도 스크래치나 엔트리 두 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호환이 되도록 지금 제가 커리를 따로 이제 추가 예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이제 선택하셔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가 안 되는 환경에서도 요 인공지능 그 카메라 없이 할 수 있는 챕터들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음성이라든가 번역이라든가 또 읽어주기 이런 이제 간단한 블록으로 코딩의 기초를 익힐 수 있게 했으니까 반드시 카메라가 있어야지만 수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카메라가 있으면은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카메라가 없더라도 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최소한 마이크나 스피커는 있어야 돼요.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 요 세 개가 다 있으면 제일 좋고요. 카메라가 없다라면 마이크나 스피커는 있어야죠. 예. 자, 요 과정은 이제 카페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RS 로직 프로그램 다 설치하셨죠? 새로운 RS 로직 프로그램은 저 로보로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항상 이제 저희가 코딩 스토리 다운 받을 때도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다 설치돼 있겠지만 또 혹시 몰라서 처음 들어오시는 선생님도 계시니까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고객 지원 자료실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중에서 RS 로직 버전 2.2 있죠. 예. 자, 얘를 이제 다운 받으셔가지고 학교에 다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요 2.4.8 버전 있죠. 예, 얘도 같이 설치하시면 뭐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3.0이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2.0 계속 사용하겠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최근 3.0으로 다 리뉴얼 돼서 나가고요. 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2.0일 때랑. 선생님들 이제 알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큐브 대해서 그 작년 영상이 좀 소개가 잘 돼 있고 지금 제가 자리를 옮기면서 카메라를 2개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1개밖에 설치가 안 돼서 요 큐브 조립이나 그걸 비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교육했던 영상을 좀 한번 틀어드릴게요. 얘는 더빙은 돼 있지 않습니다. 이 큐브에서 유일하게 좀 주의를 해야 될 거는 그 케이블 연결을 했을 때 얘는 충전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케이블만 연결하면 사용하는 거고 뭐 배터리 충전 이런 게 아닙니다. 핸드폰 충전할 때처럼 우리가 핸드폰하고 충전기를 꽂았을 때 그쪽 부분을 막 잡고 흔들면은 약간 파손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수업할 때 해당되는 챕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 건데 이제 그 부분 케이블이 뭐 분리되어 이쪽 접촉 부분이 좀 고장 나거나 그런 이제 약간 그 부분만 주의하면 되고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저 자이로를 사용해서 하는 챕터가 있어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오늘 수업할 1부터 4챕터에는 그렇게 뭐 주의할 건 없어요. 자, 구성품 보세요.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큐브 세트, 피규어가 들어있을 거예요. 피규어 이제 조립해야 됩니다. 첫 시간은 조립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열쇠고리, 그 다음에 이렇게 파우치가 있죠. 큐브 세트를 이제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라고 이렇게 파우치에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품목으로 캐릭터 스티커, 큐브에 나오는 이런 재밌는 캐릭터들을 다 모아서 스티커 12개를 만들었습니다. 12챕터에 맞춰서. 그래서 첫날 수업하실 때 이거 확인하시고 첫날 수업에 이제 부족하면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수업 계속 나가시다가 몇 챕터 지나가지고 그제서야 몇 챕터가 없어요. 그러면 좀 보내드리기 힘듭니다. 자, 왜냐면 이거 하나 보내는데 택배 택배 비용이 더 비싸요. 예. 그러니까 그냥 첫날 확인하셔가지고 12장 없으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작년에 수업하신 선생님 보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1챕터 끝나면 이제 해당하는 스티커 하나씩 주고 잘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이 큐브는 뭐 거의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AS 들어오는 경우가 지금 딱 한 개 들어왔는데 이제 제일 앞에 나중에 보시겠지만 도트 매트릭스에 이게 하나 센서가 안 들어오는 경우 그 외에는 AS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재 제일 처음에 챕터 주제가 있고 그다음 코딩 블록 이해하기. 자, 여기서 이제 피지컬로 좀 코딩을 직접 하는 거예요. 정의블록 코딩이 아니고 피지컬 부분은 정의블록 코딩이 아니고 직접 코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대 꾸미기 다 해야 되고요. 스프라이트 배경 직접 다 불러와야 되고 그다음 스토리 이해하기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스토리보드가 있고 마지막에 코딩해 볼까요? 피지컬을 제외한 부분은 멀티미디어나 로이처럼 이렇게 정의블록으로 스토리 코딩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큐브는 게임 코딩이에요. 큐브 게임 코딩. 자, 로이는 로이 애니메이션 코딩이라 그러는데 1챕터부터 12챕터의 전체 스토리가 하나의 만화처럼 이어지는 게 이제 로이고 반면에 큐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챕터가 게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코딩이에요. 코딩 교육을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그 게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게임에는 뭐가 있죠? 게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명확한 룰이 있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있다는 얘기죠. 자, 요 규칙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그대로 이제 코딩하는 그래서 이제 게임을 코딩해 보는 게 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이런 코딩을 규칙 기반 코딩이라고 그래요. 규칙을 코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반대라기보다는 그렇지만 더 진화한 개념이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 코딩이고 아무튼 뭐 규칙 기반 코딩에서는 그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1챕터 보면은 큐브 안에는 큐브에 대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위에 보면 이렇게 버튼이 있죠. 접촉 센서라 그러고 흔히 우리는 뭐 버튼이라 그러죠. 색깔 버튼. 자, 이렇게 이제 4개의 버튼.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보면은 도트 매트릭스 그래서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자, 나중에 이제 불 들어오는 거 확인 한번 해볼 거고. 그다음에 이쪽 이제 센서 모듈이 있는데 앞에 보면은 이 센서 모듈에는 근접 센서라는 게 있고, 예, 근접 센서라는 게 있고, 그다음 제스처 센서라는 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근접 센서와 제스처 센서 요 두 개가 들어 있다. 근접 센서는 이제 거리를 재는 거고요. 마치 이제 적외선하고 좀 비슷하지만은 훨씬 더 작동이 잘 되죠. 그다음에 이제 안쪽에 보면 자이로가 붙어 있어요. 자이로. 자이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드론 같은 데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큐브에도 자이로 센서가 들어 있어서 입력 센서, 출력 센서 이런 게 있는데 큐브는 그 출력 센서보다 이제 입력 센서도 신기한 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마치 하나의 그냥 조이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력 센서는 여기 도트 매트릭스가 있고 그다음에 큐브에 스피커가 붙어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피커가 들어 있어 가지고 자, 여기까지 이제 큐브의 기능이 이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자, 첫 시간에는 뭘 해야 되냐면은 큐브에 대한 좀 재밌는 것들 그런 거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제가 프로그램 열어가지고 재밌는 것만 이제 몇 개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 피규어를 만들어야 돼요. 일단 이제 혹시 선생님들 피규어 미리 만들어 보신 분 계세요? 일단 제가 PPT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면서 좀 주의하실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PPT 보고 아이들이 다 만들 수 있어요. 교재에도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런 스티커 만들고 요 이제 머리 부분 하고 있는데 스티커를 먼저 붙여 놓는 게 좋아요. 앞뒤를 구분하려고. 네. 머리, 그다음 몸통. 요렇게 다 스티커를 먼저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 보면 다 돼 있습니다. 부품을 먼저 팔이면 팔 이렇게 딱 부품을 꺼내서 모아 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팔 만들 때는 팔 쪽 부품만 다 꺼내 찾아 놓고 그다음에 만들고 다리 쪽만 다 꺼내 놓고 만들고 자, 그렇게 만드시면 좋고 이제 아이들 교재 보면 만들면 되죠. 자, 이렇게 필요한 부품이 뭐가 있는지 이쪽은 이제 팔이죠. 팔은 해당되는 거 4개에 2개씩 해가지고 자, 이렇게 오른쪽 팔, 왼쪽 팔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다리 얘는 이제 다리 부분이니까 해당하는 부품을 찾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다리 2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몸통 만들기 요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몸통 만들기 때 머리가 있죠. 예, 머리를 뗀 거예요. 이렇게 몸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팔도 떼볼게요. 자, 팔도 이렇게 다 빼면 빼고, 다리도 빼고, 몸통도 분리하고. 자, 그럼 이제 이런 뼈대가 있어요. 뼈대가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들어가는 머리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속에 뼈대만 연결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 이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머리를 꼈었고, 그다음에 여기가 팔이 되고, 여기가 몸통이 되고, 여기 두 개에다가 다리를 끼고, 요 뼈대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머리 부분은 일단 빼놓으면 돼요. 자, 몸통하고 이렇게 다리 부분 되는 얘 두 개를 먼저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몸통 있잖아요. 네. 스티커를 붙여놨으니까 이제 앞뒤가 있겠죠. 네. 그냥 얘를 이제 이렇게 잘 맞춰서 끼면은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뼈대 위에 앞뒤로 몸통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팔 만들어 놓은 이제 팔과 다리 끼면 돼요. 팔 다리는 저 좌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대로 끼시면 되는 거예요. 좌우가 없으니까. 자, 일단 이제 생긴 대로 이렇게 보시고 그냥 이렇게 뚝 누르면 들어가요. 저학년들이 끼우기에 약간 좀 뻑뻑한 감도 있는데 뭐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잘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걸 많이 만져보는 애들은 이렇게 하고 그냥 손으로 누르면 쫙 들어갑니다. 자, 한번 들어가면 잘 빠지지 않고 좌우 구분 없이 손, 그 다음에 밑에는 다리도 이제 좌우 구분 없이 그냥 이렇게 끼면 돼요. 끼시고 오른쪽도 그냥 끼시고 껴서 이렇게 돌리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부분에는 아까 요게 있었죠? 네, 이쪽으로 이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잘 껴놓으시고 요 홈이 이제 보이게 끼는 거죠. 홈이 보이게. 요게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팔 만들고 다리 만들고 그 다음에 몸통은 몸통 뼈대. 머리를 끼는 방식은 자, 위에서 얘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탁 내리는 것처럼 쫙 내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뺄 때는 얘를 이렇게 약간 부러뜨리듯이 끼운 방향으로 빼는 거죠. 이렇게 잡아 빼면 안 되고 끼운 방향으로 빼는 거죠. 부러뜨리듯이 딱 이렇게 하면 금방 빠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큐브 본체고, 그 다음에 받침대예요. 네, 거치대라 그러는데 얘를 같이 껴주고 모양대로 이렇게 홈 모양을 잘 보시고 그냥 이렇게 딱 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머리도 낄 수가 있죠. 얘 머리도 큐브랑 결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얘는 끼는 방식은 그냥 이렇게 끼는 겁니다. 위에서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끼면 돼요. 자, 뺄 때는 역시 부러뜨리듯이 하면 되고 얘 낄 때는 그냥 밀어 넣는 겁니다. 이렇게 밀어서 쫙 밀어 넣으면 탁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죠. 조립이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수업 끝나고 다시 천천히 설명서 보시면서 해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앉히면 돼요. 자리에 앉혀서 팔을 뒤로 빼고 이렇게 거치대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앉혀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있잖아요. 이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 C타입 헤드폰 똑같습니다. 꽂으시고 컴퓨터에 연결하세요. 그러면 디리디 하고 소리가 나고 이제 연결음이 들릴 거예요. 케이블 연결되신 선생님들은 이제 코딩 스토리 프로그램을 띄우는데 2.4.6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프로그램이 바뀌었으니까 자, 선생님들 이제 피규어 조립이 안 되셨으면은 이렇게 큐브랑 거치대까지만 하셔도 케이블을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코딩 스토리가 아니고 이제 RS 로직이죠. 자, RS 로직을 띄우시고요. 그래서 첫날은 부품 확인하고 그 다음에 피규어 조립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작동 테스트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을 하는 거는 이제 이 챕터부터 들어가 있고요. 자, 이 프로그램 이 폴더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다운 받으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큐브 저학년. 자, 들어가시면은 강사용 PPT가 있습니다. PPT는 이제 음성 더빙이 돼 있고요. 예, 큐브 1챕터부터 12챕터까지 수업용 PPT니까 PPT 보시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고, 선생님도 혼자 준비하실 때 PPT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프로그램 있죠. 최종 프로그램은 네, 완성 프로그램이에요. 완성 프로그램. 그 다음에 큐브 이미지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챕터별로, 자, 1챕터는 동작 알아보기 완성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불러와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2챕터부터는 배경 앤 스프라이트 있고 파일이라는 게 있고요. 자, 배경하고 스프라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직접 코딩을 할 때는 파일을 제일 먼저 불러와서 코딩을 해야 돼요. 나중에 PPT 보시면은 저희가 다 녹화를 해서 음성 더빙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PPT 나중에 같이 보시면서 이제 한번 챕터 1개 정도는 뭐 코딩을 한번 해보고. 자, 요게 이제 수업 자료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 예제는 2.0 버전 작년 건데, 예, 제가 좀 다듬어 가지고 3.0으로 이제 변화를 해서 예, 선생님들 수업하시기 전에 자료 올려드리고 이제 배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큐브 고학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완성 프로그램 해서 이제 예제 만들어 놓고 뭐 필요한 이미지 넣어 놓고 그 다음에 PPT까지 네,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요걸 이제 3.0으로만 변환해서 제가 배포하면 되니까 한 번에 이 프로그램을 3.0으로 바꾸니까 커리큘럼이 저희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시간이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급한 것들은 제가 자료실에 다 올려놨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업할 때는 항상 통일된 폴더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 이미지를 사진 폴더에 다 넣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코딩 스토리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이제 큐브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이미지를 넣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교재나 PPT도 이런 경로에서 불러오게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수업하실 때 프로그램 설치하고 학생 컴퓨터에 요 이미지 이렇게 다 깔아 주셔야죠. 사진 폴더 안에 통일되게 폴더를 다 생성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셔야 나중에 수업하실 때 이제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고학년 수업은 뭐 코딩을 하겠지만 저학년 수업할 때는 그냥 완성 프로그램도 같이 깔아주세요. 네, 깔아놓고 코딩 완성 못하는 애들은 불러가지고 그냥 게임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얼마 없고 집에 가야 되는데 또 완성 못하면 울고 그러니까 완성 못하는 애들은 이제 완성본 불러와서 게임 게임한다고 막 집에 안 가고 그런데요. 자 이렇게 이미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사진 폴더에서 저장을 해서 코딩을 한다. 자, 요 바뀐 스크래치 3.0 RS 로직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대략 했고요. 그 영상도 이제 편집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금요일에 올릴 거예요. 원래 스크래치보다 좀 편한 거는 이제 이거죠. 그냥 그 화면을 네,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스크래치는 이렇게 돼 있죠. 3.0은. 근데 2.0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고 다 쓰고 있고요. 처음에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기본 스프라이트가 없어요. 기본 스프라이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작에 보면 블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본 스프라이트가 없더라도 이제 피지컬을 연결해서 코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처음에 열었을 때 기본 스프라이트가 없으니까 다른 블록은 나타나 있는데 이 동작에서 블록이 생성이 되지 않는구나. 하나 불러오면 되겠죠. 스프라이트 가셔서 불러올 때는 요 밑에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스프라이트 고르기 가서 아무거나 하나 불러오시면 이렇게 이제 블록이 들어오죠. 네, 채팅창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2호 이상 이미지는 예전에 사용했던 스프라이트 2 버전 이미지 그냥 사용하면 되나요? 전 과정이 스프라이트 전 과정이 3.0으로 다 바뀌었고요. 3.0 이미지까지 다 지금 만들어서 이제 업데이트 하고 있어요. 업로드 하고 있으니까. 스크래치 2.0 버전을 그대로 불러와도 3.0으로 변환이 돼요. 그 이미지도 그렇게 변환하시면 되는 거고, 굳이 나는 2.0으로 쓰겠다.
예, 그러면 이제 예전 자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프로그램도 코딩 스토리 2.4.8 이 정도. 예, 동작은 다 되니까 아직까지는 동작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윈도우 업데이트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는데, 예, 근데 뭐 올해는 별 이상 없이 예전 버전의 예전 코딩 스토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책하고는 다르다라는 거, 책은 3.0으로 나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큐브 케이블 다 연결하셨으면은 하드웨어 연결은 이쪽 확장 기능 추가하기로 가시는 겁니다. 확장 기능. 여기 스프라이트 옆에 장치 탭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우리 그 코딩 과정에서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니까 아무튼 이렇게 확장 기능을 클릭하시면은 예, 저희 이제 뭐 다른 교구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코딩에 사용하는 로이, 큐브, 그다음에 로드이노. 요게 이제 코딩에 사용하는 거고 다른 이제 로봇이나 뭐 드론 과정에서 사용하는 교구까지 다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큐브를 선택하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이런 표시가 있죠. 네, 여기를 클릭하시고 자동으로 찾습니다. 학교 컴퓨터에 따라서 자동으로 못 찾는 경우가 또 발생할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또 수동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제가 이제 자료 다 만들어가지고 자료실이나 뭐 카페나 이런 데 올려놓을 거니까 예,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또 발생하죠. 학교 컴퓨터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자, 자동으로 이렇게 포트를 잡고 연결하게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연결되는 소리가 나면서 예, 편집기로 가기. 연결 끊기 하면 끝나는 거고요. 편집기로 가기 누르면은 이제 코딩할 수 있게 되고. 자, 요게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전에는 우리가 펌웨어 업데이트를 또 별도로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 펌웨어 업데이트는 연결을 한 다음에 요 왼쪽 요 표시 있죠. 자, 이게 이제 펌 업데이트 다시 하는 거예요. 공장 출고될 때 업데이트가 돼서 나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다 돼서 나오는데 또 이제 한두 개 안 돼서 나와서 뭐 동작이 이상하게 되거나 아니면 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갑자기 큐브가 좀 오작동을 하는 경우도 또 간혹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다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하면 네,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죠. 자, 업데이트 완료됐고 예, 확인 누르고 연결 한번 확인해주고 연결이 됐죠? 됐으니까 그냥 편집기로 가게 되는 거고 여기 연결 끊기 하면은 네, 끊기고 자, 다시 연결해주고 네, 편집기로 가고 자, 몇 가지 기능들을 한번 코딩을 해볼까요? 제일 앞에 이제 도트라는 게 있잖아요. 도트 그리기. 그래서 깃발 한번 놓고, 자, 이렇게 깃발 한번 놓고, 자,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혹시 뭐 연결이 안 되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수업 끝나고, 네,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피지컬은 요 큐브 이쪽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피지컬 블록이 있고요.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그 블록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도트 모양 지우기 이런 것도 있고. 여기 한번 이제 클릭을 해보면 네, 요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챕터 2에 하는 거예요. 챕터 2에 하는 건데 한 번씩 이제 하드웨어 기능들을 한 번씩 이제 테스트 해보는다 생각하시고 첫날에 만약에 뭐 시간이 남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네, 클릭 하나씩 클릭할 수도 있고 전체를 드래그로 쭉 끌고 올 수도 있고 2.0에서는 이렇게 한 다음에 또 그 컴플릿인가 뭐 이런 걸 또 눌러야지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네,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깃발을 클릭하면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도트 이거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테스트 해보고 그다음에 도트 매트리스 지우기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지우기 할까요? 스페이스 키 누르면 지워지고 자 다시 들어가서 기능 한 번씩 보면은 여기 그리기가 있고 요 옆에 이제 다시 도트 모양 생긴 게 있죠.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없어지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전체 선택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AS가 많이 들어온 게 요 도트 불이 하나씩 안 들어오는 거.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아무튼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개 나가면 한 개, 네, 요 체크를 먼저 하시고 여기서 확인 누른 다음에 실행해서 이게 빈틈없이 불이 다 들어오는지, 네, 이 정도는 첫날에 좀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셔야 새 걸로 바꿔주고, 첫날에 발견하시면. 근데 이제 수업 중에 수업 계속 진행하시다가 뭐가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그때는 AS 처리하는 겁니다. 예, 그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재료 공급처에 문의하시고, 예, 제가 재료 공급해 드리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저랑 맨날 통화하시는 선생님들, 우리 직영 강사라고 그러는데, 예, 직영 강사분들은 아무튼 뭐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저장된 이미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이미지는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것도 있고, 예, 뭐 1, 2, 3, 4 이런 것도 있고, 5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제일 쉽게 그냥 카운트다운 이런 거 우리 코딩할 수 있잖아요. 5, 4, 3, 2, 1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3, 2, 1.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기다리기를 넣어줘야겠죠. 제가 있어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3, 2,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 가지고도 네,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가장 그 코딩의 기본, 네, 이런 거를 큐브랑 같이 연결해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 고학년 수업할 때는 네, 선생님들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네, 재밌는 거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도트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버튼 한번 볼까요? 색 버튼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지금 큐브에 4가지 색이 있잖아요. 자, 어떤 색깔을 어떤 코딩을 할지는 뭐 선택하기 나름이죠. 이쪽은 파란색을 눌렀을 때 뭐가 동작되도록 코딩하고, 이쪽은 노란색 됐을 때 동작되도록 하고, 여기는 초록색. 자, 애들이 이제 코딩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첫날은 스프라이트 불러오고 무대 꾸미고 파일 불러오고 저장하고 이제 이런 것부터 좀 가르치셔야 되죠. 전에는 우리가 튜토리얼이 있어가지고 네, 그걸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 튜토리얼이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예, 선생님들이 이제 그 부분은 좀 수고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PPT에 보시면 이제 기본 기능 있으니까 기본 기능도 그냥 처음에 이제 이런 큐브를 가지고 하면서 기본 기능 익히기 뭐 1차시 가지고 부족하면은 한 1, 2차시, 1, 2, 3차시 네, 정도 계속 해야겠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재 챕터를 나가신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이 아직 동작을 안 배웠으니까 그냥 말하기를 이용해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말하기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색깔 말하는 거죠. 자, 빨간 버튼을 누르면 빨강이라고 얘기하고요. 1초만 얘기하게 할게요. 여기는 파랑을 얘기하고, 자, 여기는 노랑, 여기는 초록. 자, 이렇게 해서 자, 빨강 누르면 이제 스프라이트에서 빨강이 나오는 거고, 파랑, 노랑, 초록. 자,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블록 익히기를 큐브랑 네, 연결해가지고 연동해서 교육을 하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 외에 이제 센서가 많이 있는데, 이런 이제 스피커도 있고요. 자, 스피커도 요게 이제 2.0하고 약간 달라진 것 같은데, 여러 개를 연결할 때는 이제 기다리기 있는 얘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도죠. 도미솔 볼까요? 네, 큐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깃발 클릭하면 네, 큐브에서 이렇게 스피커가 있으니까 소리가 나오고. 자, 이런 것도 이제 하드웨어 테스트 할 때 한 번씩 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스처 센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근접 센서, 조금 생소한 센서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이로까지 있습니다. 자이로까지 있어가지고 그런 센서들을 이용하면 뭐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 나름대로 이제 수업 준비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바로 그 기초 코딩을 하는 게 제가 추가 예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이제 질문 보니까 큐브 동작 알아보기 이런 로직에서 열면 뭐가 나오나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 폴더를 한번 봅시다. 큐브 이미지 1에 들어가면 큐브 동작 알아보기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거 한번 이제 불러와 보세요. 완성 파일이니까 네, 파일에서 불러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 사진 폴더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사진 폴더. 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사진에 들어와서 코딩 스토리 폴더에서 큐브로 들어가서 완성 프로그램. 완성 프로그램 아니고 이미지에 넣어놨네요. 이게 1. 큐브 동작 알아보기 해서 이제 불러오시면 돼요. 자, 불러오면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 코딩을 다 해놨는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이게 뭔지. 일단 자, 얘네들은 좀 띄워놓고 동시에 움직이니까 버튼 코딩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자,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확장에 가셔서 다시 큐브에서 연결하시고 편집기로 가서 자, 빨간색을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얘에 대한 코딩이죠. 빨간 버튼을 누르니까 빨간색으로 바뀌었네요. 예, 파랑을 누르니까 파란색으로 바뀌고, 노랑을 누르니까 노란색으로 바뀌고, 초록을 누르니까 초록색으로 바뀌고. 그래서 칼라 효과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근접 한번 볼까요? 근접. 자, 근접 다시 붙여놓고 깃발 클릭해서 이렇게 실행이 돼야죠. 자, 근접 센서는 이 거리에 따라서 마치 뭐 그 초음파 있죠. 네, 초음파. 거리에 따라서 이 거리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5단계로 감지를 해요. 지면에서 물체와 가깝냐 아니면 점점 거리가 멀어지냐에 따라서 5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챕터 보실 때 나오는데 근접 센서가 감지되면 보이고 아니면 숨기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네, 보였다 떨어졌다 보였다 떨어졌다. 그래서 근접 센서는 여기 도트 위에 여기 근접하고 그 제스처 센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네, 이렇게 떼면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스트 하라고 한번 만들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자이로 있죠. 자이로도 붙이고 근접은 좀 띄워놓고요. 그래서 얘 실행하고 활성화가 돼야죠. 자이로는 이제 방향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얘도 이제 챕터 코딩할 때 할 건데 오른쪽, 왼쪽. 내가 코딩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 케이블이 정면으로 가게 이렇게 내가 도트 매트리스를 바라보고선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왼쪽으로 하면 왼쪽. 그다음에 이게 앞인데 이제 위로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 방향은 내가 코딩하기 나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네, 챕터 2를 이 챕터를 불러와 가지고
얘는 한 번씩 코딩을 해볼게요. 코딩을 해보고 나머지 3, 4는 완성본을 불러와서 네, 어떤 건지 한번 보고요. 그래서 이제 큐브는 2.0이나 3.0이나 크게 차이가 없죠. 이렇게 하드웨어 불러오는 거 외에 그렇게 큰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고 이제 작년부터 수업하신 선생님들은 뭐 이 정도만 들으셔도 이제 다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 뒷부분은 코딩하고 완성본 불러오는 거는 네, 다 이제 수업에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10분만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한번 네, 다음 진도를 좀 나가 보고요. 뭐 기존에 이제 수업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판단하셔가지고 하시고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놓으세요.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무대 꾸미기가 된 파일이 있었죠. 예, 그거 필요하면 만드세요. 예, 만드시면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준비해야 될 게 많아서 예, 그거는 저희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코딩 돼 있는 거 다 버리시고 그대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이제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그게 필요하다면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은 그 무대 꾸미기를 해야 앞으로가 편해지니까 그 다음 과정이 점점 수업할 때 편해질 수 있으니까 또 시간이 없으면은 그 무대 꾸미기 돼 있는 파일을 불러오는 경우가 또 필요할 때도 있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 수업할 때 네, 경우에 따라서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선생님들이 준비하시면 되고 요 코딩된 걸 이렇게 버리면 되거든요. 버리고 저장해 버리면 되거든요. 이거 다 버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해 버리면 되죠. 예, 그래서 이름 바꿔주고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고 저장하면은 그게 이제 무대 꾸미기가 된 파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좀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제가 11시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답변 다시 해드릴게요. 질문 올려놓으세요. 나중에 수업 끝나고 네, 선생님들 그 센서들 활용해가지고 한 번씩 하실 때 요거 있죠. 제스처하고 근접을 사용할 때는 제일 먼저 얘를 정하기를 먼저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스처와 근접은 네, 주로 이제 조건으로 짜죠. 반복문 안에 조건으로 짜는데 네, 반드시 정하기를 놓고 짜야 된다는 거. 자, 기억력 테스트 PPT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PPT 음성 더빙이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녹화까지 해서 PPT 가지고 틀어주면 네, 아이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PPT가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PPT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당연히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선생님 입맛에 맞게 좀 수정을 하셔야겠죠. 다 틀은 잡아놨으니까 선생님들 그렇게 보시고 수정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로봇의 표정을 순서대로 기억하. 오늘의 이야기는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로봇의 표정을 순서대로 기억하고 맞춰보아요. 큐브와 통신을 연결해 볼까요? 로봇의 표정을 순서대로 기억하고 맞춰보아요. 자, 이렇게 완성 데모 화면이 있고요. 그래서 큐브는 전부 게임 코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완성 화면을 보면서 게임의 룰이 뭔지, 게임의 룰이 뭔지 이제 아이들이 좀 맞힐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완성 화면을 보여주고 아니면 이제 학생 한 명 불러가지고 자 게임을 하면서 이게 게임의 룰이 뭔지 아이들이 좀 발표하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규칙을 발견해야 되니까. 얘는 이제 얼굴 모양 기억하는 거죠. 자, 4가지가 나오면 이제 순서대로 클릭을 해줘야 돼요. 자, 틀리면 하트가 줄어들고
네, 하트가 다 없어지면 게임이 끝나는 거고 얘를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하트가 줄어드는 건지 이런 이제 규칙을 발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연결이 있는데 코딩을 다 한 다음에 연결을 하세요. 이 순서를 바꾸세요. 하드웨어 연결은 코딩을 다 한 다음에 하드웨어 연결한다. 그렇게 순서를 바꾸셔서 하시고 자, 코딩 블록 이해하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선생님 보시고 처음에 이제 블록 익히기. 그래서 저희가 그냥 코딩할 때도 새로운 블록이 나왔을 때는 그 블록 익히기를 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지컬 블록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들이 처음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간단하게 코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피지컬 블록만 불러와서 코딩을 하는 거죠. 근데 챕터 2에는 이제 도트 매트릭스예요. 도트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림도 그려보고 이런 이제 활동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요런 이제 예제들이 있습니다. 예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활용하시고 선생님 나름 좀 만드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대 꾸미기에 들어가는 거죠. 제일 먼저 무대를 꾸며야 합니다. 프로젝트 파일, 배경, 그리고 스프라이트를 불러와 볼까요? 파일을 클릭하세요. 불러오기를 클릭하세요. 사진에서 코딩 스토리 폴더를 엽니다. 큐브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02 폴더를 엽니다. 02 파일을 클릭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을 먼저 불러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영상 보고 하시면 되겠죠. 애들 못 보면 이제 계속 반복해서 틀어주시고 블록 탭 하단에 있는 확장 기능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큐브를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큐브 블록을 불러옵니다. 통신 아이콘을 클릭하고 연결하기를 클릭한 후 편집기로 가기를 클릭하면 통신이 연결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뭐 순서는 선생님들이 바꾸면 되겠죠. 지금 여기 이제 연결을 먼저 했는데 배경 파일 업로드하기 배경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리창에서 배경 고르기에 마우스를 올려놓습니다. 배경 업로드하기를 클릭하여 로봇 연구소를 불러옵니다. 자, 다음 스프라이트 관리창에서 스프라이트 고르기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습니다. 스프라이트 업로드하기를 클릭합니다. 로봇 생명을 클릭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다음 로봇 생명 스프라이트 정보창에서 보이기 상태를 숨기기로 설정합니다. 자, 다음 스프라이트 관리창에서 스프라이트 업로드하기를 클릭하여 로봇 웃는 얼굴, 화난 얼굴, 기본 얼굴을 불러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불러올 파일을 선택하면 한 번에 불러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PPT 따라서 하면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스프라이트의 시작 위치를 확인하고 배치합니다. 자, 스프라이트 배치하기. 스프라이트 배치를 대충 해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코딩 해가지고 시작하면은 요 좌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좌표를 위치를 잡아서 들어갑니다. 정확히 할 필요도 없고요. 순서 뒤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스프라이트들의 회전 방식을 회전하지 않기로 설정합니다. 코딩 맵을 보며 코딩 스토리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스프라이트들이 시작을 준비해요. 로봇 생명을 O로 정하고 로봇이 말해요. 로봇이 얼굴 표정을 랜덤하게 바꿔요. 이게 이제 그 게임의 규칙에 대한 설명이겠죠.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완성본을 보고 막 이제 얘기한 걸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마우스로 클릭한 얼굴이 도트에 나오고 로봇으로 이동한 후 도트가 꺼져요. 로봇 얼굴 순서가 맞으면 로봇 얼굴 크기로 커지고
틀리면 정지해요. 로봇 얼굴 순서가 아니면 로봇 생명이 한 개 사라져요. 얼굴 순서를 맞히면 1점 올라간 후 보트의 하트가 켜지고 틀리면 X표가 켜져요. 얼굴 순서를 맞히거나 틀리면 시작 위치로 이동해요. 로봇 생명이 0이면 게임이 끝나고 로봇이 점수를 이야기해요. 네, 생명이 0이면 게임이 끝나고 맞히면 점수가 올라가고. 스토리보드를 보고 다시 한번 스프라이트들의 할 일을 알아보아요. 네, 얘는 이제 거의 뭐 좀 중복되는 거예요. 코딩해 넘어가고. 볼까요? 모든 스프라이트가 시작을 준비하도록 코딩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딩하기 들어가는 거죠. 자, 얘를 한번 해볼게요. 챕터 그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냥 제일 먼저 파일에서 사진 폴더로 가서 코딩 스토리에서 네, 이미지에 들어가서 챕터 2죠. 여기서 파일을 먼저 불러오라 그랬죠. 네, 요 파일을 먼저 불러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배경을 불러오면 되겠죠. 배경은 네, 배경 탭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배경 업로드하기 로봇 연구소 불러오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도 그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도 네, 저장소 가서 자, 생명을 불러오려고 그랬죠. 생명을 불러와서 여기 놓고 자, 생명 숨기기. 생명 스프라이트 불러와서 그 다음에 이제 숨기고 로봇 생명 스프라이트 정보창에서 보이기 상태를 숨기기로 설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관리창에서 스프라이트 업로드하기를 클릭하여 나머지 스프라이트 다 불러오시고 숨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스프라이트 다 불러오고요. 생명 빼고 얼굴, 로봇, 우는 이렇게 다 불러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우는 얼굴, 그 다음에 이 얼굴, 화난 얼굴, 큰 얼굴은 이쪽에 놓고 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스프라이트 회전 방식. 스프라이트 회전 방식을 회전 안 하기. 방향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다 이제 회전 안 하기로 다 바꿔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딩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정의블록 코딩이기 때문에 또 문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완성본 띄워주고 여기 보면 이제 코딩 완성이 있잖아요. 완성본 띄워주고 그냥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코딩을 해주면 되겠죠. 자, 로봇 스프라이트부터 이제 제 거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항상 이제 로봇 준비하기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네 블록이 이제 함수잖아요. 이쪽에 보면은 로봇 준비하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쪽에 이제 소스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보이게 한번 하면 요게 이제 소스죠.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좌표값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시작하면은 자동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죠. 이 소스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십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고 모든 그 스프라이트의 항상 시작은 이렇게 준비하기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하기, 기본 얼굴 준비하기.
우는 얼굴도 들어가셔서 로봇 우는 얼굴 준비하기, 웃는 얼굴도 네, 준비하기 들어가고요. 화난 얼굴도 깃발 하나 놓고 준비하기.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깃발 하나 더 놓으시고, 자, 로봇이 처음에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고, 이제 문제 내고, 문제 풀기, 신호 보내기. 요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스토리에 따라서, 게임 규칙에 따라서 그냥 코딩을 하는 거지, 어떤 뭐 문법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왜 깃발을 이렇게 두 개 놓나요? 그게 문법이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가 아이들 쉽게 코딩하기 위해서 정의 블록으로 짜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학년용 멀티미디어나 로이나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방송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방송하기가 뭔지 뭐 이렇게 설명하시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다음 순서를 알려주는 거다. 문제 풀기 신호를 받았을 때 들어가죠. 문제 풀기 신호를 받았을 때.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얼굴 순서 틀리면 도트에서 X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X를 내가 그려도 되고, 네, 있는 걸 찾아도 되고, X. 자, 이렇게 선택하고. 그럼 얼굴 순서를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점이 오르죠. 그래서 얼굴 순서를 마치면 1점 오르기. 틀리거나 마치거나 둘 중 하나니까. 자, 이때도 이제 도트에서 그림이 나오겠죠. 도트에서 하트가 나옵니다. 자, 하트 선택해주고. 그 다음 이제 하트가 다 없어지면 이제 게임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게임 끝 신호를 받았을 때는 도트에서 이런 모양, 그냥 이제 이런 모양이라고 할게요. 네, 이런 모양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를 얘기해 줘야죠. 로봇 결과 게임 말하기.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깃발을 하나 더 놓고, 순서를 마치거나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순서를 마치거나 틀리면 다시 시작 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시작 위치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그다음 표정 없는 얼굴로 바뀌기. 제 첫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도트에 있는 거를 다시 다 지워버려야겠죠. 그리고 얘는 계속 반복한다. 무한 반복.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코딩을 해가지고 다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이제 완성 버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불러오기 해가지고 네, 저는 그냥 완성 모드 사진 폴더에 넣어놨으니까 완성 프로그램 기억력 테스트. 자, 새로 파일을 불러오면 연결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연결해주고 네, 연결이 되면 이제 편집 기록.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했던 요 코딩 로봇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얼굴에도 이렇게 도트에 그림 그리는 게 있어요. 이걸 직접 그려도 되고 저장된 걸 불러와도 되고요. 네 가지. 그 다음에 이제 하트 보면은 하트도
이제 생명 5. 여기서는 이제 생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숫자를 바꿀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시작을 해보면 되겠죠. 자, 한번 틀려볼게요. 네, 틀리니까 다시 원위치 하는 거고, 다시 문제가 나오고. 자, 또 하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1점 올라가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질문 볼까요? 스토리 연결성이 없어 보이세요? 선생님들이 잘 만들어 보세요. 뭐 게임의 규칙이니까 규칙을 잘 파악해 가지고 하면 되고, 이 정의블록 코딩이라는 거는 그렇게 문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자꾸 그 코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코딩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려면 힘들어요. 그냥 얘는 내비두고 피지컬이나 그다음에 이제 고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면은 추가 예제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저학년은 그냥 이대로 수업하면 돼요. 저학년은 계속 따라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피지컬 가지고 계속 수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이제 3챕터 한번 불러볼게요. 자, 완성본을 불러봅니다. 자, 연결을 해줘야겠죠. 선생님들 불러오셔가지고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작동을 한 번씩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같은 모양에 겹쳐졌을 때 누르면 점수가 올라가죠. 그런데 겹쳐지지 않거나 잘못 누르게 되면 미스, 그래서 얘가 쓰러지게 되겠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얘가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블록으로 코딩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접촉 센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란색을 눌렀을 때, 빨간색을 눌렀을 때, 자, 이렇게 색깔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도 나중에 PPT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피지컬 블록 색깔 버튼을 가지고 다른 스프라이트나 다른 이제 뭐 스피커를 연결해서 같이 코딩하는 그 코딩 블록 익히기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꼭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얘는 뭐 동작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완성이 되면 이제 최고 점수 4개 아이들하고 게임을 하면 되겠죠. 자, 오늘 엄청 좋아해요. 애들 한번 하면은. 뭐 특히 이제 주의할 부분은 없어요. 뭐 동작도 워낙 잘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4챕터 한번 볼까요? 4챕터는 그 근접 센서예요. 근접 센서. 아까 5단계로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동작을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얘도 이제 PPT를 한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근접 센서가 기능이 있어요. 이 센서와의 거리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1단계가 한 10cm 정도 돼요. 10cm. 그 다음에 한 5, 6cm 정도 떨어지면은 이렇게 단계가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근접 센서를 코딩할 때는 제일 먼저 정확히 근접 센서 정확이라는 걸 먼저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건으로 다 짜시는 겁니다. 그래서 코딩 블록 익히기에 나와 있는 예제는
네, 근접 센서의 단계에 따라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무한으로 짜져 있으니까 굉장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이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어떤 걸까요? 요 단계에 따라서 스프라이트가 위치를 이동할 수 있게끔, 뭐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블록 익히기를 하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완성본이 있고, 이 완성 화면만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무대를 꾸며야 합니다. 프로젝트 파일, 배경, 자, 얘는 무대 꾸미기고, 여기 데모 화면. 악당들을 물리쳐 주세요. 자, 이 주인공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면, 요 근접 센서 우리 큐브 있죠? 네, 큐브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 해당하는 단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얘도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 프로그램을 한번 불러와서 보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 파일을 불러오는 거예요. 자, 챕터 4. 코딩은 뭐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익숙해지면 이런 걸 이제 금방 끝내버리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피지컬에서 우리가 이제 블록 익히기 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서는 이제 코딩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근접 센서가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 4단계냐, 여기에 해당해서 이제 위치로 이동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이제 공격하기 버튼이에요. 이 버튼 색은 뭐 정하기 나름이겠죠. 자, 부딪히면 생명이 줄어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파일을 불러왔으니까 다시 연결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었다시피 한 4챕터까지는 이렇게 저학년용으로 하면서 아이들이 코딩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고학년이지만은. 그러면 무대 꾸미기나 이런 작동법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냥 한 4챕터까지 나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 수준을 잘 봐야죠. 추가 예제를 가지고 코딩의 아주 기초를 좀 가르쳐 주시고. 하지만 이제 12챕터까지 워낙 요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코딩은 하지 않더라도 완성본 가지고 한 번씩 다 해볼 수 있게, 아니면 뭐 고학년 금방금방 해버리니까 간단하게 그 코딩 해가지고 게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추가 예제 가지고 진짜 코딩을 좀 가르치시고,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그 코딩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은 고학년이라도 그렇게 뭐 능숙하게 잘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애들 수준을 잘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게끔 좀 수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큐브 교육은 이걸로 마치고요. 교육은 이제 제가 안내해드린 추천 커리큘럼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매월 4차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저학년용은 사실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고학년 큐브니까 다음 달 이제 3월 달이죠. 3월 달에는 4월 달에 나갈 4차 실을 하는데 이제 그때는 추가 예제를 좀 같이 병행하면서 네,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학년은 지금 이제 스크래치 주니어가 진행 중이고 걔가 끝나면은 이제 멀티미디어를 할 거고요. 자, 고학년은 큐브가 끝나면은 로이 인공지능을 할 겁니다. 로이 인공지능이나 코딩 스토리 1호 둘 중 하나를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기타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재료 공급 전화 또 이제 저랑 연락이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학년 파일은 금요일 날 올립니다. 금요일 날 올리고 원래는 이제 주문하시는 선생님만 드릴 거예요. 주문하시는 선생님만 드릴 건데 누가 주문을 하는지 제가 주문이 들어와 봐야 아는데 아무튼 뭐 저한테 그 재료를 받으신 분들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배포를 해드리고 큐브 동작 알아보기 파일이 없어요, 선생님? 저기 자료실에 새로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룹웨어에. 거기에 이미지 파일에 들어있습니다, 이미지 파일. 자, 오늘 교육은 이걸로 마치고요. 네, 질문 있으신 선생님은 남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